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한 채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저택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저택의 전 주인 가족이 불에서 타 죽은 이후로 그 집은 몇십 년간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기묘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퍼지게 된 것이었다. 하루는 이에 호기심이 많았던 대학생 그룹이 한여름 밤 모험 삼아 그 저택을 탐방하기로 했다. 일행은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자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여 어둡고 음산한 밤에 저택을 찾았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저택의 날카로운 유리창 중 하나가 이미 깨져 있었고, 그들은 그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곳곳에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우선 1층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에서는 정말로 오래된 식기들이 조리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급히 떠나기라도 한 듯했다. 리빙룸에서는 낡은 피아노가 보였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도 그 우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 친구가 피아노 건반을 살짝 눌렀는데 이상하게도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들은 웃으며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했다. 2층에 올라가자 그들은 길게 뻗은 복도와 여러 개의 문을 발견했다. 각 방마다 들어가 보기로 한 그들은 가장 먼저 큰 방의 문을 열었다. 그 방에는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한때 아름다웠을 법한 웨딩드레스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결혼식이 이 저택에서 끝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그들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 순간 갑작스레 저택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다.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벽에는 빼곡히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뒤돌아보는 그 순간 누군가의 사진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손된 사진 속 얼굴을 가리키며 친구 중 한 명이 누군가를 일부러 지운 것 같지 않냐 고 말하자 모두 순간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둘러 돌아갔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각자 서로를 의심하며 농담한 것도 잠시 서서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상이 생긴 것은 그날 밤 영상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 속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본 적 없는 한 여성이 배경에 서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흐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 여성을 보지 못했었기에 그들은 서둘러 촬영을 멈추고 그 자리를 피했다. 얼마 후 그들은 그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했고, 의외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경험담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이후로도 저택에 대해 많은 소문이 돌았지만 그곳에 진정한 용기를 내어 다시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그 여름밤의 기억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겨졌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학교 주변은 아직 나에게 낯설었다. 기숙사에 방이 많지 않았고, 나와 같은 층에 사는 학생들은 대부분 친하지 않은 타과 학생들이었다. 밤늦은 시간이 되면 언제나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밤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바람 소리가 기숙사 창문을 흔들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나는 역시나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공포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꺼지며 방에 어두움이 찾아왔다. 기숙사 전체에 정전이 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고, 기숙사 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울리는 소리 없는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렸다. 밖으로 나와.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반복되었다. 밖으로 나와. 충동적으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저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플래시를 켜놓은 듯한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빛이 바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것은 플래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스마트폰 화면인 것처럼 보이는 기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조심해 라는 글자가 나타나 있었다. 그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그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공포를 느끼며 나는 발길을 돌렸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그 순간 기숙사 구석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나는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내 방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방금 전의 이상한 경험으로 혼란스러웠다. 핸드폰을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다.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바람 소리와 함께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심해. 충분히 지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을 때 나는 기이하게도 방금 전 일이 꿈에서나 일어나는 헛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복도로 나섰다. 그 전날 밤의 정전은 복구되어 있었다. 기숙사 친구들 중 몇몇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그 누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로 돌아가 내 경험을 공유했고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찾아봤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잊어갔다. 하지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관련된 인터넷 썰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간혹 밤중에 혼자 기숙사 복도를 지날 때면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 일이 내가 겪은 환상이었을지 아니면 진짜 무엇인가를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가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버그 속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고 어느새 나의 현실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가끔 바람 소리 속에서 나에게 경고하던 그 목소리를 나는 여전히 듣곤 한다. 조심해.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한 이야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한밤중에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들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장수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도가 높지 않았고 그 때문인지 주민들 사이에는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깊었다. 마을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낡은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들어오는 자 조심할지어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마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한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과제로 제출할 독특한 지역 민속과 전통을 조사하기 위해 이 마을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여행을 계획했고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밤중이 된 상태였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의아한 느낌을 받았다. 팻말의 경고 문구를 본 순간 얼핏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함께 아주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 소리라고 치부하며 그들은 마을로 발걸음 옮겼다. 마을은 무척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여인숙을 찾아갔고 여관 주인은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맞았다. 밤이 깊었군요. 이 마을에선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은 긴 여정 끝에 피곤했고 그의 말대로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밤이 깊을 무렵 학생 중 한 명인 민수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에서 아주 약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고 차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미친 듯한 춤사위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호기심이 그를 창문 밖으로 끌어당겼다. 발소리를 죽이고 벽안을 빠져나와 그 광경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광장은 이전과 같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났고 신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민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남았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친구들에게 밤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의아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했다. 민수는 자신의 긴장을 풀려 노력하며 오늘 하루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때때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고 대화를 할 때마다 서로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민수는 마을의 이장에게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관해 물었다. 이장은 짧게 대답했다. 우리 마을의 전통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네. 오래전 일이니까. 또 하루가 지났고 그날 밤도 민수는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광장에서 나타난 사람들을 목격했다. 반복되는 광경에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낀 그들은 그 진실을 파악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친구들이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는 동안 민수와 또 다른 친구는 마을의 기록이 보관된다는 오래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먼지에 덮인 책들과 문서들을 뒤지던 그들은 마침내 이 마을에 숨겨진 과거를 밝혀내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은 끔찍한 전염병에 휘말렸다. 주민들은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병이라 믿었고 외지인들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깊어졌다. 그들은 마을을 봉쇄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전염병이 물러간 후에도 그들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이한 의식을 밤마다 지속했다고 한다. 매년 특정한 시기에 신비한 놀이를 통해 외부의 침입자들을 감지하고 그들을 내쫓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얼른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들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급히 여관으로 돌아가 짐을 챙긴 그들은 마을 입구로 향했다. 하지만 습한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들은 멈춰야 했다. 뒤를 돌아본 순간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무표정이었고 그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깨달았다. 마을이 그들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고 결국 마을 입구를 빠져나와 무사히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 순간 다시금 작별을 고하듯 누군가 뒤에서 낮고 신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하라 했거늘. 결국 그들은 마을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곳은 그들 모두에게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의 기억으로 각인되었다.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많은 이들이 장수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마을이 실제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그저 전설에 불과한 것인지는 미지수이나 그 오싹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라도 밤길 걷기가 조심스러워질 것이다.